되면은 10분 쉬었다가 네, 들리세요? 네, 두 번째 비주얼라이징 데이터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쭉 부분은 아까 앞에 연장선인데요. 그 전에 일단 exploratory data analysis through visualization 이게 오버뷰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이번 장 내용 세 가지인데 결국 데이터가 양이 좀 많아지면은 사람은 로 데이터만 보고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고 결국은 시각화를 해야 돼요. 시각화를 해도 사실 잘 알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이제 저희 강의 내용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2D 평면으로 된 하나의 어떤 매적감만 가지고 있는 시각화에서부터 이제 평면 2차원, 그 다음에 다차원, 3차원, 4차원 늘려가지고 여러 개의 차원이 겹칠 때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본다에 대한 샘플 예제들이 R과 파이썬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볼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구나 정도고 실제로는 시각화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뻔히 아는 것들은 뻔히 나오는구나 확인하는 정도 대부분이고 내가 모르는 어떤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참신한 새로운 어떤 아웃라이언 이런 게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사람이 체크하지 않은 것들을 기계가 좀 검색을 해가지고 보는 걸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데이터셋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런 탐색 확률을 높아지게 하는 부분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걸 기본적으로 원체 가지수가 많으니까 그냥 뭔가를 돌리면은 아웃풋도 엄청나게 나와요. 그중 의미 있는 게 있겠죠. 그걸 못 찾아 사람이. 처음에 좀 진입장벽을 줄이고 시작하면은 그나마 좀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샘플 데이터하고 실제 현실 데이터에서는 어떤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 정말 경험이 많거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잘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쭉 그 샘플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gplot2라고 하는 유명한 시각화 패키지가 있어요. R 쪽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법을 유제 파일을 좀 보는 그리고 파이썬도 이제 pandas plotting하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 또 시각화 지원 툴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도상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시각화를 통해서 좀 탐색을 하자는 거고요. 데이터의 어떤 상관관계 이거는 데이터셋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데이터의 그 어트리뷰트, 컬럼, 속성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여러 뷰들을 만들어 봐서 보는 거고, 이제 에스테틱이 이게 좀 약간 그런 말, 어떤 심미적 기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테크닉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디멘전,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분석 관점. 예를 들어서, 뭐, 인구면은 성별 관점, 연령 관점, 지역 관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특정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 멀티플한 관점들이 걸렸을 때에, 걔들을 이제 취급한 어떤 기술들,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시각화. 컨디셔닝 투 프로젝트 멀티, 이것도 유사한 내용이에요. 여러 개의 다차원 속성이 분석이 필요할 때 어떻게 시각화를 하면은 잘 보여질 거예요. 뒤쪽에 나온 거는 파셋, 동일한 차트들을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를 이제 한 장표에 비교할 수 있게 보는 식으로 해서 관점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뒤에 이제 쭉쭉 나오겠죠. 뭐, 색깔 농도, 뭐, 얘를 그래프의 종류, 뭐 다양하게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델의 오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석 모델을 만들기 전에 시각화를 통해 탐색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시각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오류나 정확도 같은 것들을 보는데도 저 시각화가 좀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강의에서 얘기한 얘를 처음 언급한 페이퍼를 얘기하고 있죠. 책 에디슨에서 배웠죠. 익스플로레토리 데이터 어널리시스 77년도에 나온 이게 이제 이 데이터 익스플로레토리 데이터 어널리시스 시초라고 이제 얘기하고 뒤에 또 90년도에 나온 책이 또 하나 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데이터의 어떤 시각화 관점들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겠죠. 데이터를 봐야 되고 한 얘기들인데 관계의 디퍼런트 다른 측면들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돼요. 디퍼런트 플랫은 디퍼런트 릴레이션십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플랫들이 있냐 하면은 이제 스캐터 이제 평면의 차트죠. 그리고 스캐터 플랫, 매트릭스, 라인 플랫, 바 플랫, 히스토그램, 박스 플랫, 바이오린 플랫, 큐큐 플랫 이렇게 있죠. 여기서 잘 모르시는 플랫 있습니까? 바이올린. 네, 바이오린 플랫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바이오린 형태로 이제 어떤 밀도 분포, 덴서티 분포를 보여주는 거 보시면 아실 거고 저는 큐큐 플랫이 뭔지 사실 몰랐어요. 저걸 찾아보니까 퀀타일 플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캐터 플랫 비슷한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떤 밀도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건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스테틱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어떤 기술, 에스테틱도 심미적 뭐라고 한글이 좀 이상하던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분석해야 될 관점이 여러 개가 한 장에 표현될 때 사용되는 기술들이 이게 additional dimensions 보통 그냥 바 차트나 아니면 라인 차트는 밑에 X축과 Y축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다른 어떤 속성들을 추가할 때 additional dimension 분석 관점이 디멘전 차원이니까 추가적인 어떤 관점들이 분석 관점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에스테틱한 게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색깔을 틀리게 한다든지 같은 라인인데 기존별로 틀리게 나오게 한다든지 지역별로 이쪽은 삼각형이고 이쪽은 사각형 플롯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쉐이프로 바꾸어서 더 관점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사이즈 인구 어떤 아까 스몰, 미디움, 라지면은 원의 크기로 그걸 또 추가한다든지 트랜스페런시 양이 많으면 짙은 어떤 원이 나오고 밀도가 적은 건 좀 투명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너무 과용하지 마. 오히려 알아보기 힘들어진다. 그런 것들. 저는 제 채팅 같은 것의 슬로건은 심플 is the best라고 썼는데 복잡하게 엮으면 알아보기도 힘들어지고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보는데 노이즈가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의욕이 앞서가지고 분석 관점들 하나의 차트에 많이 넣으면 또 역효과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마일 퍼 갤런이니까 도심에서 갤런당 주행 거리죠. 마일 퍼 갤런. 이제 이거 미국이니까 갤런 얘기하고 이제 마일 얘기하죠. 가격, 자동차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연비가 안 좋은데 가격이 비싼 차들, 배기량 높은 애들이겠죠. 이게 이쪽은 경차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에서 이제 주로 중간에 있는 애들이 적당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농담이지만 예전에 미국 가서 렌트를 했는데 연료를 다 갤런으로 표시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를 내가 렌트한 차에다 주유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리터라든지 마일로 보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점으로 찍히니까 잘 안 보인다. 그럼 이제 점을 좀 이제 키워서 포인트 사이즈 키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디멘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에스피레이션이면 이제 연료 분출 방식이에요. 그래서 표준식이 있고 터보 방식이 있고 보면 이제 그 아까 연비에 따라서 분포되는 놈 중에서 각각 엔진 방식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이거 이제 저희 예제 보면은 디젤 차하고 가솔린 차하고 분포를 보면은 디젤이 연비가 좀 좋은 것처럼 분포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 더 그러면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그 방식이 표준 엔진이냐 터보 엔진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보면 이 차트에는 분석 관점이 기준에 두 개에다가 두 개가 추가돼서 네 개의 디멘전이 표현된 차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이제 그 알파가 이제 아까 GC 플랫 같은 그런 데서 투명도예요. 투명도 트랜스퍼런시 투명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도를 줘가지고 이제 밀도가 짙은 애들은 붉게 나오고 30% 투명도로 흐린 애들은 이제 밀도가 낮은 애들 흐리게 나오기 위해서 분포를 끊어줘가지고 더 좋게 보기 한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로 그 스캐터 플랫들을 가지고 다 매트릭스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차의 길이와 무게, 커브 웨이트는 모르겠네요. 무게와 엔진 사이즈, 그리고 도심 주행 연비, 가격들을 쭉 놓고 각각의 이제 매트릭스 쪽에 그 차량 수가 이렇게 분포를 나타내서 전체적인 어떤 관계를 보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그 머신러닝 할 때에 입력되는 컬럼을 잡을 때에 변별도가 어떤 게 있는지 볼 때 이제 이런 걸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기 정규 분포처럼 분포도가 좋으면 걔는 변별력이 높은 컬럼이 되는 거고 치우쳐져 있는 애들은 별로 노이즈가 될 확률이 크고 그래서 걔들은 빼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가게 한눈에 이렇게 보는 건데 한눈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느낌이 뭐 엔진 사이즈와 그리고 연비는 음의 상관관계죠. 엔진이 크면 연비가 안 좋죠. 배기량이 크니까 음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가격과 엔진 사이즈는 엔진이 클수록 가격도 센 거죠. 배기량이 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그 정도 수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라인 플랫은 그냥 선이죠. 그냥 추세선 같은 거 볼 수 있게 여기도 일자와 뭐 그 캘리포니아 주의 유제품의 생산량인데 이렇게 약간의 시즈널리티가 있죠. 유제품도 캘리포니아 계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건기우기가 있나요? 남쪽이라서. 그리고 이거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이거만 보는데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이게 아마 월 단위로 출하량이 많은 게 있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좀 꺾이고 있는데 이게 뭐 좀 우유가 좀 완전히 폭망한 그런 해도 있고 광우병이 있었나 이때? 이렇게 많이 이제 썰을 풀 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보고 딱 보고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면 데이터를 많이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바플랫은 그냥 막대 그래프죠. 그냥 순서 없이 쭉 놓은 것들도 있고 순서를 줘가지고 바플러스만 많은 것부터 이렇게 소팅하면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것도 여기서 뭐 변형이 많이 있어요. 뭐 누적하는 값이 나오는 바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고 히스토그램이 있죠. 히스토그램과 바플러스 차이는 히스토그램은 이제 연속값이죠. 바플러스는 커테고라이즈된 아까 디스크리트된 항목들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뭐 구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가 올라가는 놈 하나를 빈이라고 하죠. 그 빈을 세밀하게 하면 이렇게 좀 튀고요. 이렇게 허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넓게 하면은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뒤에 또 강의 들어보니까 어떤 게 이게 더 정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좀 추세를 보여주고 근데 이걸 너무 세밀하게 하면은 이 튀는 것들이 다 그 노이즈가 돼가지고 오히려 추세를 알아보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무딩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다는 건데 세밀하게 하면은 흐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저런 사이즈를 조정해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플랫 이거 기억나시나요? 박스 플랫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정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얘가 피스컨가 수염이고 중간에 이 라인이 중간값이죠. 중간값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이고 이게 이제 4분위 수 가까운 거 두 개고 이제 25, 75 그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애들이 이쪽이 아웃라이어들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 이쯤 될 거예요. 이쯤 평균. 그리고 이제 위에 극단적으로 가격이 비싼 애. 개솔린 차는 이렇게 연비가 안 좋으면서 비싼 차가 많은 거죠. 가격이. 그리고 싼 차가 몰려있고 디젤 차들은 전반적으로 가솔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면서 좀 평등한 분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또 여기에 맞게끔 그래프를 선택해서 이제 세분해서 실린더 수 그러니까 몇 기통이냐죠. 거기에다 8기통, 8, 5, 4 이렇게 그 수별로 또 이렇게 기통이 높다는 얘기는 연비가 안 좋고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비싼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6기통이 굉장히 금액 구간 분포가 큰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여기에 맞게 차트 구성해야 되고 차트는 뭐 비주얼라이저에서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도 있지만은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을 때 그 주장에 맞게끔 차트를 선택해가지고 세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바이올린 그러신 거죠. 이게 바이올린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잘 동의 안 하시는 얼굴 표정이신데 이거는 그래서 자 가격대별로 분포예요. 개솔린 차는 이제 상대적으로 싸고 한차가 크죠. 근데 디젤 차는 전반적으로 더 가격이 높으면서 한차가 이제 없는 이렇게 어떤 구간의 분포 밀도를 비교하거나 할 때에 남성 여성의 연령별 뭐 구성비 이런 거 다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퀀타일 노멀 플랫 이제 샘플링 한 거하고 실제로 가설을 세운 거하고의 그런 분포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합니다. 쓸 일이 있겠죠.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컨디션드 플랫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단일 어떤 비주얼에다가 한두 개 집어넣은 것들인데요.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아까 5개, 6개까지 하는데 7개, 6개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멀티플 디멘전 관점들을 프로젝션 이제 표현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조건부 확률 이건 해석을 어떻게 아날로그 유사한 애들을 이제 놓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해석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느낌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오에서 부분 집합들을 플랫을 하고 뭐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파세티드 플랫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 뭐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뒤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 내용들은 93년도에 비주얼라이징 데이터라는 이제 여기서 또 언급된 내용들을 요약해 놓으신 것 같아요. 파세팅이라 하는 거는 그 하나의 그 조건부 변수를 둬가지고 그 변수에 대해서 차트를 분할해서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여기는 퓨얼 타입이라는 어떤 베리어블을 가지고 하나는 디젤, 하나는 가솔린 두 개로 딱 된 거죠. 이 퓨얼 타입 말고 뭐 다른 아까 실린더로 하면은 이 차트가
디멘전에 나오는 어떤 값별로 생기겠죠. 이게 값이 2개니까 2개 생긴 거고, 이게 3개면 3개 생기고, 우리 뭐 시군구별로 한다 그러면 여러 개 생기죠. 이렇게 해서 차트 자체에다가 하나의 디멘전을 배정을 해가지고 이 분석 관점을 증가시켜서 비교해보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걸 이제 파세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컨디셔널 플로팅이라고 이제 용어.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대한 그 내용은 그 퓨얼 타입, 그러니까 그 연료 타입으로 갖고, Y축은 얘는 연료 엔진이 표준 엔진이냐 터보 엔진이냐 해가지고 또 2개를 나눈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각각의 교집합에 되는 차트는 이 조건들에 만족하는 값만 가지고 차트를 그리게 돼가지고 디멘전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들을 쭉 나열하는데 항목별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X축, Y축 세분화하는 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캐터 플롯으로 할 수도 있고, 얘는 아까 처음에 2디멘전만 하고, 그 같은 차트지만 여기 이거와 같은 차트, 얘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분포를 보여준 거고, 이거는 스캐터 차트를 가지고 하나 더 이제 그 도심 주행 연비를 가지고 또 분포를 본 거죠. 그래서 뭐 표준 엔진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연비가 좋죠. 디젤일 때. 가솔린일 때는 별 차이가 없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 그러면 여기에 표준이냐 터보냐 가솔린이냐 디젤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실린더 수 몇 기통이냐까지 는 거죠. 벌써 이렇게 되니까 알아먹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작아져가지고 위에 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위에다가 차의 길이 연식 뭐 이렇게 보면 완전히 거의 모노종이처럼 돼가지고 알아보기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용하면은 오히려 정보를 알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그런 다른 시각은 다른 관계를 나타낸다죠. 그래서 색깔로 또 추가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 드린 그런 거죠. 여기 8기통, 그러니까 8에서 12까지의 실린더가 있는 애들은 당연히 가격도 비싸고 가솔린 차에 많고, 그쵸? 이렇게 이제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눈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냥 이 차트만 딱 들어오면은 이거 보고 이 위에 X축 뭔지 보고 Y축 보고 이쪽에 또 가격대가 뭔지 보고, 이게 이 정보를 해석하는데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많은 정보를 표시할수록. 여기까지 이제 시각화해서 단일 차원부터 여러 차원들을 분석 관점들을 차트에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냥 요약하면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라인 차트부터 그 다음에 스캐터 만들어서 삼각형, 사각형 표시하는 부분, 색깔, 파세팅이나 컨디셔널 플로팅에서 여러 차트를 병렬로 배치하는 방법, X축 따로 Y축 따로 거기에 또 색깔을 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ggplot2라는 R 패키지를 가지고 간단한 실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ggplot2는 굉장히 고품질의 차트를 만들 수 있는 패키지라고 합니다. 컬러 차. 그리고 그래픽의 문법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써놨죠. 일단 시작할 때 인포트 라이브러리 ggplot2 써가지고 인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ggplot을 쓰시고 소스가 된 데이터 프레임, 이게 이제 에스테틱이에요. 이게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해서 X축은 어떤 컬러, Y축은 무슨 컬러, Y는 이제 그룹핑은 무슨 컬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넣은 다음에 어떤 차트 타입을 쓰겠다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레이블이나 타이틀이나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 이거 이따가 이제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가능한 바나 막스플라 히스토그램 바,
얘는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헥사빈 물어본 게 이거거든요. 이게 처음 봐가지고 육각형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나옵니다. 벌집처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좀 특이한. 이거 말고 되게 많고 이게 책도 한 권 있어요. GG플랫 가지고 책도 있고 굉장히 많으니까 이쪽을 또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파시는 분들 좀 꽤 있더라고요. 또 이제 파셋 그리드에서 gg플랫에서도 이제 아까 파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고 병렬로 차트를 하는 거죠. 레이블, 뭐 타이틀, 그다음 뭐 삼각형으로 찍을 거냐, 원으로 찍을 거냐, 컬러, 뭐 이제 투명도,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하고 이제 아까 여기 저희 노트북 항목에서 추가를 더 비주얼라이제이션 R 버전으로 한번 가볍게 쫙 훑어보시죠. R로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열면은 주피터 노트북 클라우드 버전이 나오고 여기 이제 여기 설명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지만은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많이 누락을 했거든요. 시간상 그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앞에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거죠. Azure M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모빌 프라이스 데이터를 가져오고 5개에 대해서 뉴메릭으로 변환해가지고 안 되는 애들은 NA로 떨어지니까 걔들을 컴플리트 케이스 하면은 트루 된 애만 갖고 오기 때문에 쫙 이제 빠져가지고 200 몇 개가 190 몇 개 줄어들어서 한번 간단한 클리징이 발생하죠. 로딩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실행 안 시키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195개의 레코드에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 gg플랫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 쓰기 해가지고 이걸 할 건데 이건 그냥 이 차트에 대한 높이 넓이 세팅하기 위한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시고 자 auto.price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body.style을 바차트 여기 보시면은 body style에 대해서 카운트가 이렇게 바차트 뜨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 다음 나오는데 그냥 보면은 오더링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만드는 게 다음 gg플랫이에요. 여기 보면은 오토 프라이스를 이제 플러스 찍는데 일단 중간에 X축을 리오더 하는데 리오더 하는 거를 바디 스타일에 대해 리오더를 하는 거고 이걸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거 사실 다른 리오더 함수들이 있는데 좀 난이도 있게 일단 그냥 나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 이해 못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X축의 바디 스타일별로 얘를 이렇게 발생 순서가 많이 발생하는 것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잘 이해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특이한 거는 핀무라고 해서 이게 엘리먼트 텍스트 앵글 90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X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세밀한 옵션들이 많이 gg플랫에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오토 프라이스에 대해 가지고 프라이스 가격을 가지고 플러팅을 하는데 아까 플러스 사인 한 다음에 타입은 히스토그램으로 해라. 돌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단순하죠.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XY를 이렇게 정하시고 박스 플롯을 그려라. 뭐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AES, 아까 에스테틱 세그먼트인가 뭐, 그럴 텐데, 그 약할 텐데, 여기 에스테틱 항목에 X쪽을 팩터라고 해서, 이제 아래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 퓨얼점 타입이 아까 가솔린하고 디젤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X축에다가 이 팩터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그룹핑이 나옵니다. X하고 Y는 뭐라고. 데이터 프레임, XY 세팅, 차트 종류.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레이블, X쪽 레이블은 이거, Y쪽 X쪽 레이블 넣고 여기는 타이틀은 프라이스 바이 퓨얼 타입이라고 타이틀을 넣어라. 이러면 되는 거죠. 이 타이틀은 색깔을 넣고 폰트 크기하고 다 또 있어요. 또 보면은 여기까지 안 나오고 단순화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커널 덴서티 에스티메이션 플랫인데 얘는 이제 그 분포를 얘가 예측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프라이스 값을 가지고 뭔가 그리는데 그래픽 타입은 덴서티 플랫을 그려라고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한 분포 곡선이 나오고 이 의미는 가격별로 분포하고 있는 차량의 분포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덴서티의 이 어드저스트라는 항목을 좀 더 세밀하게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넣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스무딩 되지 않은 좀 세밀한 일이 나오는 거죠. 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빈 구간이 더 짧아져 가지고 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 얘기하는 게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추세 보려면 좀 스무드하게 보는 게 좋고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바이오린 플랫 나왔죠. 이것도 앞쪽에 데이터 프레임 뭐에 바이오린 플랫은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지금 의도한 거죠. 그래서 팩터 값을 똑같이 퓨얼 타입을 팩터로 줘가지고 X를 놓고 Y는 가격으로 하겠다. 그리고 플러스 한 다음에 플러스는 바이오린 플랫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뭐 컨타일 뭐 적당한 값들이 있는데 그다음 마지막에 레이블은 X 레이블 이걸로 놓고 타이틀은 이걸로 하겠다. 이제 X 레이블 여기 들어오고 타이틀 들어오고 바이오린 플랫이 딱 그려지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스캐터 플랫 마찬가지로 여기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도심 연비와 가격으로 해놓고 G1 포인트 이게 스캐터 플랫이거든요. 포인트를 쓰면 스캐터 플랫 쓰겠다. X 레이블, Y 레이블 제법. 그래서 이렇게 플랫이 나온 거죠.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이제 2D 커널 덴서티 플랫이 아까 여기서 그냥 덴서티라고 해서 앞에서는 스무드한 어떤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왔는데 얘를 2D로 스캐터 쪽에서 2D 덴서티 플랫이라는 얘를 추가해주면요. 이 레이어가 중복이 되는 거죠. 먼저 스캐터 차트를 그리고 거기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포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애들이 등고선처럼 표시가 되는 재밌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군집된 부분들이 이쪽 부분들에 군집도가 있다. 무슨 얘기냐? 이 정도 가격대에 연비가 이럴 때에 차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제 그쪽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라인 플랫 얘는 이제 뭐 이제 얘를 하면은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x는 1부터 100까지인데 y는 그 x의 제곱을 가지고 놓겠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x, y에 대해서 라인 플랫을 그리고 타이틀을 넣어라 이거죠. 그럼 이제 x축 증가 제곱이 쭉 표시가 되고 타이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그냥 1차원적인 그냥 차트를 보여준 거고요. 이제 두 개 이상의 멀티플 디멘전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컬러, 디젤과 가솔린으로 팩터를 넣어주면 여기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도심 연비와 가격 얘를 스케치차트로 하는데 칼라 부분을 퓨얼 타입을 추가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X 레이블, Y 레이블 그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실행을 해도 속도 비슷해요. 사실 보면 이제 디젤차가 아무래도 연비가 오른쪽에 치우치는 거니까 가솔린보다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투명도 가지고 투명도도 보면은 아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연료 종류에 대해서 칼라를 한 거고요. 알파 0.3 그러면은 30%의 투명도로 6도가 짙은 데가 더 짙게 나오는 거죠. 얘가 1이 되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높아질수록 이 색깔 농도가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원 사이즈죠. 여기는 아까 두 번째 항목에서 칼라 팩터의 사이즈가 추가가 됐죠. 바깥쪽에 또 알파는 거. 이렇게 항목만 추가해주면은 내용들이 이제 동글뱅이로 크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도 이게 10부터 100부터 300까지의 엔진 사이즈 가지고 나오는 건데 변별력을 더 크게 해주려면은 이게 사이즈의 제곱수를 가지고 먼저 사이즈 2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제곱으로 해놓고 사이즈 주는 거를 이 사이즈 2를 가지고 사이즈를 주게 되면은 이제 이게 25,000부터 10만까지죠. 이게 100부터 300이 아니고 25,000부터 10만까지 돼서 원 크기가 더 폭이 커져가지고 알아보기에도 쉬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본인도 별 차이 안 나 보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값에다가 뭐 제곱을 준다든지 아니 나중에 정규화 시켜가지고 뭐 어떤 그 진폭을 동일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기법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증폭시켜가지고 변별력을 크게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마커 쉐이프는 여기 차이가 쉐이프를 팩토로 줬죠. 추가했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엔진 그 사출 표준형이냐 터보 엔진에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터보 엔진은 삼각형, 표준 엔진은 동그라미. 그래서 디젤들은 터보 엔진이 많은 거죠. 디젤은 가솔린은 별로 없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다 디젤로 돼 있죠. 이제 여러 정보가 이거 딱 보면은 여기에 디젤 차들은 도심 연비가 한 20마일 정도 초반에 가격은 2만 달러 후반대에 많이 몰려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 아까 요 도수분표의 구간을 앞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빈은 맥스 값과 민 값을 20으로 나눈, 22분 한 거죠. 두 번째 빈은 50등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플랫을 그릴 때에 오토 프라이스 데이터 프레임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에 첫 번째 20 나누기 20 한 거를 쓴 차트가 하나, 50 쓴 차트가 하나, 차트 두 개를 P1, P2라는 변수에 대입한 다음에 나중에 어레인지를 이렇게 로우 두 개, 세로로 배치를 한 거예요. 두 개로 해석을 하자면 그럼 이제 이렇게 위에는 타이틀 20 여기 타이틀도 집어넣어주면 되다가 타이틀 20, 타이틀 60 20B가 60B 보면 이제 그 같은 얘기들이죠. 자, 빈을 넓게 하면은 스무스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할수록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데 뭐 여기 강사는 이건 노이즈 값 때문에 이게 너무 세밀해지면은 추세가 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값이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카라트가 40개까지 쌓기 위해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게 40이 되는 거죠. 합쳐지니까 빈이 좁아지면은 떨어지는 거고요. 빈이 넓어지면은 합쳐져가지고 뭉툭그려져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합쳐지면서 뭐 뭉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축이 아까 이제 드디어 이제 파세툴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거
여기 스캐터 플랫 매트릭스라는 이 gg플랫에 나온 함수 여기에 물결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칼럼을 프라이스라는 값을 측정값을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들어가야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 값들이 자 KD는 커널 덴서티 플랫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 추세 분포가 이제 각각 이 검은 라인이 이 커널 덴서티 플랫이고요. 그래서 휠베이스는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하는 거죠. 가격이 아까 이 데이터가 오토의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이 X축은 다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가격일 때에 각각의 엔진 사이즈 분포나 이런 것들이 된가? 있는 거 제가 이걸 해석을 다 해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제 일단 대각선에 따라서 이 아까 커널 덴서티 플랫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 대각선 따라 가지고 이 지금 이 총 6개의 여기서 물결 다음에 플러스로 해놓은 각 어트리뷰트 컬럼 디멘전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 분포 밀도 차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게 뭐냐 하면 산전도성 나오고 이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범위 있죠, 범위. 분포 범위. 그 다음에 선형 회기는 녹색, 비선형 회기는 빨간색 라인이에요. 여기에는 빨간색과 녹색 라인이 있죠. 추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한눈에 많은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추세도 보이고 또 분포도 보이고 자체 이것도 보이고 하니까 한 번에 관심 있는 어떤 디멘전 간의 릴레이션십을 보고 싶을 때는 이걸 가지고 한 방에 볼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게 파세플라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뭐 다 나왔었죠. 처음에 이건 B는 히스토그램 그릴 때의 이 구간이고 그리고 gg플랫 데이터 프레임은 이거 가격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그리는데 히스토그램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 아까 30 등분한 거 맥스에서 민 뺀 거를 나중에 30 해가지고 30조각을 나눈 거죠. 여기에 파셋 그리드라는 놈이 추가가 돼가지고 얘는 드라이브 휠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내라. 마치 아까 이제 팩터 가지고 차트 내에서 아는 것처럼 얘는 아예 그래프 자체는 여기 파셋 그리드라는 사륜구동이냐 전륜이냐 후륜이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가격별 자동차 분포가 딱 나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파셋 그리드를 퓨얼 타입과 에스피레이션 하자 그러면은 이제 파셋 그리드가 X축가 이 두 개에 대해 가지고 생긴 거죠. 추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추가되겠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밑에 나옵니다. 이게. 더 추가되면 이쪽에, 일단, 팩터를 가지고 색깔 틀리게 하는 놈도 있고요. 팩터를 가지고, 그리고 파셋 그리드를 가지고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차원들을 하나의 차트에서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약간 중복인데요. 애저 머신러닝에서 아까 내용이죠. 데이터 프레임은 한 개 또는 두 개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스크립트는 G파일로 해가지고 여기 엮어주면은 그 레퍼런스 되는 소스 코드가 될 수 있고 처리한 다음에 아웃풋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이 디바이스 아까 아웃풋 했죠. 이제 아웃풋은
텍스트 아웃부터 여기 나오지만 차트로 나온 아웃부터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디바이스 포트인데. 그래서 gg플롯을 가지고 그 애저 머신러닝에서 R 스크립트나 또는 파이썬인데 아까 그 매트플라 라이브러리 이런 거 가지고 그리면은 그 그림 자체는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기 조정도 좀 잘 안 되고요.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R 같은 경우에 차트 확인하려면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시든지 RStudio 같은 툴에서 따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디바이스 포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출력된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펜더스 플로팅이나 매트 플랫 라이브러리 쪽에서 이건 이제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도 이제 gg플랫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임포트해서 쓰는 거고 여기 좀 약간 차이는 클리어하는 게 있어요. 클리어 피규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나 여러 개의 축을 엑시스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플랫 타입이 뭔데 엑시스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그리는 식으로 있고 세이브해서 얘를 이제 z2.png 그림 파일로 떨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애저 머신러닝 쪽에서도 똑같이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리턴 프레임 1 쪽으로 하면은 아까 디바이스 포트 쪽으로 그게 떨어져요. 그걸 열어보시면 됩니다. 라인은 다 그런 내용들이죠. KD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구나 그래서 이 분포표가 나오는 거고요. 스케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각종 그 AX는 엑시스, XY는 뭐 XY 주표 컬러, X 쉐이프, 알파는 똑같죠. 트랜스페런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습니다. 얘기 드린거하고 같은 약간 PNG 파일로 서버는 저기서 받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좀 길었는데 여기 19분 공약은 못 지켰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은 그러면 끝내고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